용서해다오. 제발.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진 노인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거리에 상자를 놓고 앉아있는 어린 아이 앞에서 말이죠. 할아버지 왜 그래요? 순진한 아이의 물음에 노인은 더욱 참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3년 전 불임이라며 내쫓은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자가 동생의 치료비를 위해 구걸하고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가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진정한 후회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태수는 거실 중앙의 유리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를 거칠게 던졌습니다. 봉투 속에서 진단서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냐고. 태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덜컥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김지수는 소파 끝자리에 작게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난임 진단서입니다. 불임이 아니라 치료하면. 난임? 불임?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태수가 지수를 향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3년이야. 3년. 결혼해서 3년이나 됐는데 애가 없으면 그게 난임이든 뭔든 다 똑같은 거다. 태수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강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우리 강씨 가문이 500년을 이어온 혈통이다. 대가 끊어지면 가문 망신이다. 망신. 태수가 지수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게 며느리냐? 이래서 우리 집이 이어지겠냐?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수가 숨을 들이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제대로 설명할게. 현우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가만히 있어. 태수가 아들을 향해 손바닥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이혼해.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노력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의사 선생님도 가능성 있다고. 가능성? 가능성만 말했지. 결과는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 태수가 진단서를 집어들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뭔 도움이 되냐? 종이 조각이다. 종이 조각. 아버지, 너무 심하십니다. 말씀을 좀. 현우가 다가서자 태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심해? 내가? 가문 위에 하는 말이다. 태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우리 집안의 무게를 모른다. 태수가 벽에 걸린 족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봐라.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이 족보다. 내 대에서 끊어진다고 생각해봐라. 지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수야, 잠깐만. 너무 급하게. 현우가 팔을 잡으려 하자 지수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현우 씨, 아니 현우님. 지수는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지수야, 그런 말하지 마. 잠깐만 좀. 현우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태수가 서재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와 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다. 이쯤 됐으면 깨끗하게 정리하자. 도장 찍어라. 지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봉투 위에서 한참 떨렸습니다. 지수야,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하자. 현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생각은 네가 해라. 난 이미 충분히 했다. 태수가 책상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지수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자, 받아라. 지금 찍어. 지수는 천천히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이미 현우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우 씨도 이미 했군요. 지수가 남편을 바라보자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하도 몰아붙이셔서 내가 어쩔 수가.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서류에 꾹 눌렀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래, 잘했다. 태수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끝내겠다. 지수가 서류를 태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럼 저는 짐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뒤따르려 했지만 태수가 강하게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넌 여기 있어라.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다. 침실에서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우야, 이제 새 출발하는 거다. 다 지나간 일이다. 태수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알아본 아가씨가 있다. 집안 좋고 성격도 좋다. 윤이라고. 아버지 제발 그 얘기는 지금이 딱이다. 끌면 안 된다. 30분 후 지수가 큰 가방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향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에 울렸습니다. 현우는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수의 작은 뒷모습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원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냉장고 소음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져두었습니다. 벨소리가 한참 울리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다시 울렸습니다. 지수가 핸드폰을 집어들고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그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일을 구했습니다. 아가씨, 설거지 끝나면 바닥 청소도 해줘요. 식당 사장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고무장갑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서 저녁을 때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네. 지수가 볼을 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냄새에도 민감해졌습니다. 감기인가? 지수가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벽에 기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얼굴이 하얘요. 조금 쉬세요. 지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날 밤 지수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약사가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5분을 기다렸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테스트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두 줄이었습니다. 지수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임신이 어렵다고 했는데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이 맞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난임 진단을 때로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몸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지수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우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알려야 하나? 지수가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문의 수치라며 자신을 내쫓던 그 차가운 눈빛이. 지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이야.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엽산과 비타민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 키워야 하는구나. 그날 밤 지수는 배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안녕, 아가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강태수는 서재에서 혼인정보회사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윤이라는 아가씨가 괜찮아 보이는데 현우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시간이 얼마나 아깝다고. 태수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당장 맞선 자리를 마련하겠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수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한 달 후 지수는 입덧 때문에 식당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아이고, 그래요? 몸조리 잘하세요. 식당 사장이 며칠치 일당을 챙겨주었습니다. 지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데이터 입력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는 될 것 같아. 지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볼까요? 의사가 젤리를 배에 발랐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네요. 의사가 프로브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혹시 쌍둥이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지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쌍둥이요? 네, 아기가 2명이에요. 축하드려요.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쌍둥이라니. 정말 확실한가요? 네, 보세요. 여기 하나, 여기 또 하나.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멍하니 걸었습니다.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들 것 같은데 둘이라니. 어떻게 하지? 원룸에 들어서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전셋집 알아보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좋은 곳이 나왔어요. 보증금이 좀 적고 월세도 저렴해요. 지수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소도시였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기차를 타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주택가에 위치한 투룸집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죠?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가까운 곳에 있나요? 네,
걸어서 10분 거리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지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 한편 강태수는 현우에게 윤희와의 맞선 결과를 다그쳤습니다. 어땠어? 괜찮은 아가씨지? 현우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 않다니. 그 정도로는 안 되지. 태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희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야. 우리 집안과 잘 맞는다고.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정답이야. 태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현우와 윤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우는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윤희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현우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 연예인 결혼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들아, 우리는 셋이서 잘 살자. 창밖으로 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건강관리 잘해서 빨리 좋은 소식 들려줘요.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현우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모두 건강해요. 잘 크고 있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생명 두 개가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가들아. 1년이 지났습니다. 강태수는 서재에서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윤희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이리 와봐. 태수가 거실에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아버님. 병원에는 다녀왔어? 네, 다녀왔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왜 아직도 소식이 없지? 태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거야.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와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너희 부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태수가 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윤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윤희야, 괜찮아? 오빠,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매일 그런 식으로 저를 병원에 보내시려고 해요. 현우도 답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착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지수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곧 출산이에요. 준비는 다 하셨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지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쌍둥이라서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는 아기용품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옷들과 기저귀를 샀습니다. 아가들아, 곧 만날 수 있겠네.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새벽 지수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 혼자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산모님, 힘내세요. 간호사들이 응원했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으앙, 으앙, 큰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분 후 둘째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 둘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안녕, 태준아, 태민아. 이미 이름도 지어두었습니다. 태준과 태민 모두 현우와 똑 닮았습니다. 특히 귀 뒤쪽의 작은 점까지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지수가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편 강태수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오른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현우야, 내가 이런 꼴이. 태수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회복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태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방의 조용한 곳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회복하시죠. 원장이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자신이 이런 신세가 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전히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두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에 번갈아가며 우는 아이들 때문에 눈이 퀭퀭 빠졌습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키울게. 아이들을 재우며 다짐했습니다. 태수와 지수 그리고 두 아이의 운명이 조용히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 지수는 태민을 안고 소아과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계속 열이 나고 잘 먹지도 않아요. 지수가 의사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태민의 가슴을 들어보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간호사가 태민의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태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 마, 태민아. 금방 끝날 거야. 지수가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혈액 수치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병인가요? 정확한 진단은 대학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다음 날 지수는 태준과 태민을 데리고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태민이 계속 보챘습니다. 괜찮을 거야, 태민아. 지수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CT, 추가 혈액 검사까지. 일주일 후 담당 교수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태민이가 희귀성 혈액 질환을 앓고 있어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수술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교수가 치료비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숫자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태준이 엄마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태민이 많이 아파? 아니야, 괜찮을 거야. 지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해서 대출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보가 있으시거나 보증인이 있으시면 지수에게는 담보할 것도 보증 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지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뭐야, 엄마? 태민이 치료비를 모아야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지수는 마분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동생의 치료비를 도와주세요. 다음 날 지수는 태준의 손을 잡고 시장 입구로 갔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놓고 팻말을 세웠습니다. 태준아, 사람들이 지나가면 인사하고 부탁해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아픈데 치료비가 부족해서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동전 몇 개를 넣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지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6살 아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한편 강태수는 요양병원 근처 상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회장님, 날씨도 좋고 산책하기 딱 좋네요. 그래. 태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는데 어린아이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올려다봤습니다. 순간 태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현우의 어린 시절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귀 뒤쪽의 작은 점이 똑같았습니다. 강씨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특이점이었습니다. 잠깐, 태수가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아이 좀 봐. 간병인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귀여운 아이네요.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태수는 간병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한테 가서 돈 좀 주고 와. 네? 왜요? 그냥 불쌍해서 그래. 간병인이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왜 여기 앉아 있니?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생이 아파서 병원비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 많이 아프니? 네, 피가 아프다고 해요. 간병인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상자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확신했습니다. 그 웃는 모습까지 현우와 똑같았습니다. 간병인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동생이 혈액 질환이 있다고 하네요.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수가 낳은 아이일까? 아이 엄마는 어디 있어? 저기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태수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멀리서 한 여성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낯익은 실루엣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아버지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그냥 그래. 태수는 협탁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사진 좀 꺼내봐. 현우가 서랍을 열어보니 태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몰래 찍어온 것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태수가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사진 속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았습니다. 설마 요양병원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더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혈액 질환으로 아프다고 하고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임신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태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현우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수를 내쫓았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 확실한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래. 간병인한테 다시 가보라고 해. 다음 날 간병인이 다시 태준을 찾아갔습니다. 얘야, 어제 그 아저씨야. 아, 안녕하세요. 태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태준이요. 아빠는 어디 계셔?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그럼 엄마하고만 사니? 네, 엄마하고 태민이하고 셋이서 살아요. 간병인이 태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름이 태준이고 엄마와 태민이라는 동생하고 산다고 하네요. 태수는 확신했습니다. 태준, 태민 모두 태자가 들어가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수가 우리 집안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구나.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손자를 낳아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태준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윤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현우가 급하게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윤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 엄마를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엄마를 부를 수 있도록. 태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수와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지수는 병원에서 태민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미룰 수는 없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돈이 준비되면 아이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지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칠 더 구걸해도 그 큰 돈을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태민을 업고 태준의 손을 잡고 시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태민의 열이 계속 나서 병원에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엄마, 태민이 괜찮을까?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지수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 태준이 앉아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상자와 팻말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아, 오늘은 좀 일찍 집에 가자. 왜요? 아직 돈이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태민이가 아파서. 그때 휠체어를 탄 노인이 간병인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태수를 알아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을 내쫓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도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야윈 얼굴이지만 분명히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태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준아, 빨리 가자. 왜요, 엄마? 태수가 휠체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지수야, 지수. 간병인이 놀라서 태수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놔줘. 저 여자를, 저 아이들을. 태수가 필사적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악! 태수가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태수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태준과 태민도 할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그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지수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태수의 오열하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태수가 땅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내 손주들이 이런 고생을.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한 시선으로 태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준이 지수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지수야, 아이들을 보내지 마. 하지만 지수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태민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어쩔 줄 모르며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내가 뭘 한 거야?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불임이라고, 가문의 수치라고. 간병인이 겨우 태수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태수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파. 회장님. 간병인이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태수를 진찰했습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요. 태수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간병인이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갑니다. 현우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며느리님과 손주들을 만나셨는데 간병인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행동과 지수의 차가운 반응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고 사과하셨다고요? 네, 길바닥에 엎드리셔서. 현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지수야, 너무 잔인한 게 아니야.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인한 건 자신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태수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네요. 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야. 태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지수를 찾아가 봐. 아버지, 내가 저지른 죄를 너라도 사죄해야 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지수의 주소를 물어보기 위해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사는 곳을 아세요? 대충 방향은 알 것 같아요. 따라가 본 적이 있어서. 현우는 오후에 간병인과 함께 지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주택가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나야. 현우야. 한참 후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지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왜 왔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그래서?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아버지가 사과하고 싶어 하셔. 사과? 지금 와서?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3년 전에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일어나. 애들이 봐. 지수가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태준과 태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야, 엄마? 태준이 물었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자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수야,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 맞아.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는 강씨 집안과 상관없어. 아니야, 지수야. 아버지가 정말 후회하고 계셔. 후회하고 있다고?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민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현우가 놀랐습니다. 치료비? 희귀병이야. 혈액질환. 수술비만 5천만 원이 넘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어. 현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필요 없어.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해결할 거야. 지수야, 아이가 중요하잖아. 그럼 3년 전에는 왜 중요하지 않았어? 지수가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난임이라고 했을 때는 왜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어? 현우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3년 동안 혼자 이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태민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태민아. 지수가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현우가 재빨리 차키를 꺼냈습니다. 내 차로 가자. 지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태민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현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현우야. 지수가 복잡한 표정으로 현우를 봤습니다. 아이부터 살리자, 지수야.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산을 모두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어. 지수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공증도 맞춰뒀어. 아버지 재산 모두 태준이와 태민이 앞으로. 지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태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봐. 나는 다시 강씨 집안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좋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자들을 한 번만 보셨으면 해. 지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